양만재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 반지성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반지성주의라고 했는데, 그럼 취임사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먼저 같이 들어보죠.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예, 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는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또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에 억압하는 사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반지성주의라는 말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반지성주의는 미국의 역사학자 리차드 호프스테드가 1964년 퓰리처상을 받은 자신에 저어서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처음 개념화했습니다. 예. 그는 1950년대 미국 사회에서 불어닥친 메카시즘, 일종의 그 무분별한 관광주의를 하죠. 메카시즘 광풍을 비판하기 위해서 반지성주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처럼 이 미국에서 반지성주의가 무분별한 반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외에도 히틀러 체제나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 또 일본의 극우 정치를 집단이 비판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죠. 예, 반지성주의가 각자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권력자들이 표방하는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사상과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일종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표방하는 사상과 다른 입장을 표현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체제를 두고 반지성주의적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틀러 체제의 파시즘이나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반지성주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지성의 의미가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며 사색적인 측면과 자기 반성적 성찰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반지성주의는 이와 반대로 창조적인 사색과 반성적 활동을 하지 않는 태도, 사상, 의식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반지성주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반지성주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극우 반공주의와 국가안보법을 보안법을 만들어낸 흑백 이분법의 정치 문화의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의 복사판의 다름이 아니라는 학자들이 있고요. 예. 또
여성의 권리, 즉 여권이 신장되면서 남성의 역차별을 받거나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힘들다거나 종북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거나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 한다거나 하는 기존의 질서를 움켜잡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사실 알기를 거부하는 현상을 반지성주의 형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또 다른 반지성주의의 의미는 이성적 합리적 소통을 수용하지 않는 정신적 상태나 태도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런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절대적 자기 확신과 자신의 지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할 능력이 부재, 끝으로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의 적대적인 표현을 하는 태도를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소통 불능이 반지성주의를 유발하고 촉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특히 SNS를 통해서도 자주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반지성주의는 인터넷 발달과 미디어의 보급과 관련이 있고요. 반지성주의 태도는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공론의 장의 구성을 불가능케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댓글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자기 편이 아닌 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지성주의가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은 다양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말이라고 하고, 이것은 한국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거의 전 세계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반지성주의 발생 원인은 지성을 불신하는 데서 발생하는데요. 지성인 집단이나 엘리트 집단 활동을 시민들이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과학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을 가장 불신하는데요. 이는 과학과 역사의 특성상 100% 확실성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또 지성인과 전문가들이 공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전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을 속인다는 의심을 시민들이 갖고 있고요. 예. 진짜 지식과 진실은 항상 숨겨져 있다는 관념이 팽배하는 데서 반지성주의의 토대가 발생한다고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평범한 사람들이 체득한 상식이나 전문가나 식자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는 우월하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반지성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한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불신으로 인해서 이런 반지성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 이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이 반지성주의를 말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좀 엇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윤 대통령 취임사에 잘 지적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 불릴 정도로 진영의 논리에 따라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이고, 흑백 논리가 판치는 현실에서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필요했다며 공감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여권과 지지층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윤 대통령은 반지성주의를 비판했지만은 자신이 바로 그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지 성찰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회 여론이 양극화되었고, 여성가족부 폐지, 또 외국인 건강보험은 개선하겠다 하면서 외국인을 혐오를 부추기는 게 바로 반지성주의라는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고 반지성주의를 경계해야 할 사람 정작 대통령 자신이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반지성주의에 빠진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